중국 어선들이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또 불법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9km 해상에서 서해 특정 금지구역을 5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50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한민국에 혈세를 들여 중국 불법 어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에 올라탄 대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호복을 입고 작전 수행을 한다며 국립인천검역소의 협조를 받아 압송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민들은 우리나라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는 주제에 공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선진 방역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입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민들은 그야말로 마음 놓고 대한민국의 영예에 어획량을 싹쓸이하고 우리 어민들의 통발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어민들이 해상에 설치한 통발 등 어구까지 훼손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발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해 5도 지역 전체의 어선은 200여 척이고 이 가운데 40%가량은 통발 어선입니다. 가까운 해상에 통발을 설치해서 꽃게나 쭈꾸미, 참소라, 잡어 등을 잡습니다. 연례 행사가 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꽃게 어획량이 줄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통발 어선으로 조업 방식을 바꾸는 어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어업시설들을 망가뜨려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을 어기를 맞아 지난달 하루 평균 199척이었던 중국 어선들은 이달 들어 하루 360척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들이 행사하는 횡포는 거의 해적 수준인데요. 백령도에서만 최근 한 달 새 통발 80여 개가 훼손되면서 어민들은 눈뜬 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단체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직접 나서 중국 어선에 실력 행사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경은 외국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종 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7,196척을 퇴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 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 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불법 어선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근 해역뿐 아니라 남미까지 몰려가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구에서 가장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자 생명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쓴 이유는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 떼지어 나타난 중국 선박들 때문입니다. 중국 선단은 과거에도 해당 해역을 무단 침범해 상어 등 희귀 어종을 싹쓸이하다 체포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서 머물던 중국 선단이 최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이른바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이제는 페루와 칠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페루 해군은 외국 어선 400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비정을 배치했다고 밝혔고 칠레 정부 역시 국방부와 해군이 함께 수백 척의 선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의 조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국 어선단의 엄청난 규모가 해양 생태계 파괴에 우려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영해를 오가는 중국 선박들의 행태도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지난 8월에는 중남미 지역 어업단체들이 연합해 중국 선단의 불법 조업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선박들의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은 때때로 대형 급유기를 불러다 추가 급유를 하며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페루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업 수출량의 약 43%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선단이 매년 오징어 싹쓸이를 해가는 것이 현지 어부들의 생계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약탈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교가의 신경전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에 중국 깃발을 단 300척이 넘는 배들이 페루 앞에 있다,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페루 주재 중국 대사관이 우리는 수산회사들의 적법한 조업을 요구 중이라며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성능 쾌속정입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해양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 등 해양 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양경비대는 또 남태평양에 미국령 사모아에 긴급 대응 쾌속정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호자관은 성명에서 미국을 태평양 강국으로 묘사한 뒤 인도 태평양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의 불법 미신고 어업과 공격 행위는 우리의 주권은 물론 태평양 국가들의 주권도 위협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해양경비대가 전략적으로 서태평양에 상당히 강화된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 해양경비대의 주둔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에서 선택받은 해양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 30척의 공격에 기관총 600발로 응수해 중국 어선이 도망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인데요. 3000톤급 2척, 1500톤급 1척, 1000톤급 2척 등 5척으로 구성된 중부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납포한 중국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 함정을 향해 질주하며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에 밀려 후퇴할 경우 압송하던 중국 어선의 승선에 있는 해경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다가 중국 어선이 흩어지지 않자 어선 방향으로 조준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선박들은 야, 한국 해역에 가서 조업하자, 거기 걸려봤자 조서 좀 쓰다 나오면 돼 라는 인식이 있었고, 한국 해경들의 매운맛을 경험하지 못한 터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에서는 때로 몰려와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매뉴얼대로 강경 대응했고,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위협감을 느낀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사격이 계속되자 서둘러 도주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중국 어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불법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행태가 너무 과격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8톤급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7시경 소식을 들은 중국 어선 30여 척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비함정을 쫓아왔습니다. 보통 법 집행하는 남의 나라 해경한테 가서 배를 찾아오겠다며 들이대는 행위는 진짜 막장 해적들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들은 우리 쪽 배가 30척이니 들이받아서라도 빼앗긴 불법 어선 2척을 찾아오겠다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해경 함정을 코앞까지 쫓아온 중국 어선들은 집단으로 우리 경비 함정에 다가와 위협하며 나포 중국 어선과 경비 함정을 떼어놓으려는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경고방송과 소화포 발포 등의 비살상 무기를 이용해 중국 어선의 퇴거를 명령했지만 중국 어선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력 충돌 없이 법 집행을 해오던 해경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해경이 납치되게 생겼다며 총을 꺼냈고 공중을 향해 M60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오히려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무서운 속도로 경비 함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쪽수가 많다 보니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된다. 해경선을 침몰시킬 기세로 밀어붙였고 급기야 우리 경비함정의 측면을 들이받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 하마터면 충돌에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야, 이것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우리 해경은 선체를 조준 사격으로 전환해 집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6분간의 조준 사격이 가해지자 위협을 느낀 중국 어선들은 1시간이 지나서야 퇴각하기 시작했고 해경은 무려 600여 발의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한국 해경에서는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 기관총, 20mm, 40mm 벌칸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에 폭력을 사용해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는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중국 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해경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 사람들이 순둥순둥 해보여도 화나면 누구보다 무섭습니다. 잘해줄 때 잘해야지 자꾸 그렇게 우리나라 바다까지 들어와서 물고기 훔쳐가고 통발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요.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모든 것을 걸고 설치한 통발을 망가뜨리고 어패류 뺏어가면 천벌받아요 진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피해 어민 여러분 상심이 크시겠지만 기운 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중국에서 양식하던 대나무쥐 1800만 마리가 떼죽음에 직면했다. 지난 8일 중국 농업농촌부가 고지한 식용 가능한 가축, 가금류 31종의 목록에 대나무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중국 호흡기 질병의 권위자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지난 1월 20일 사람 간전염이 가능하다며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대나무쥐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꼽았다. 2003년 사스 패치의 영웅인 중난산의 발언 영향력은 컸다.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을 마구 잡아먹는 중국인의 기상천외 식도락 퇴치를 위해 법제 강화에 즉각 나섰다. 중국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은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가중점보호동물, 두 번째는 지방중점보호동물, 세 번째는 과학연구,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다. 세 번째 야생동물은 경제적, 사회적, 과학연구와 같은 3가지 가치를 가진 동물이라고 해서 삼류동물로 불린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중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국가와 지방중점보호동물만 식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난산의 지적 이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월 24일 삼류동물의 교역과 식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떤 동물이 식용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농촌부가 목록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달간의 검토 끝에 지난 8일 농업농촌부는 국가가축 가금류 유전자원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 제작 시 과학적인 측면과 안전성, 민족 간섭 존중, 국제적 흐름 등 4개 원칙을 고려했다며 개는 반려동물로 분류해 식용에서 제외했다.
이는 중국인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농업농촌부는 식용 가능의 전통 가축, 가금류 18종과 특수 가축, 가금류 13종을 밝혔는데 전통 가축, 가금엔 돼지, 소, 양, 말, 나귀, 낙타, 토끼,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등이 포함됐다. 또 특수 가축, 가금류 13종으론 사슴, 곰, 자고, 타조 등을 꼽았다. 밍크나 여우, 담비 등은 식용이 아닌 모피를 얻기 위한 특수 가축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이미 중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양식하던 야생동물인데 이번 발표에서 식용 가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대나무쥐가 꼽힌다. 중국의 제2대 통신사 중국신문사가 발행하는 중국신문주간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대나무쥐를 양식하는 곳은 광시장족 자치구로 이곳에서 사육하는 대나무쥐가 현재 1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양식하는 대나무쥐의 약 70% 정도로 알려진다. 광시 자치구에서만 대나무쥐 양식 사업에 종사하는 10만 명에 이른다. 이를 통해 창출하는 경제적인 가치는 20억 위안 정도라고 한다. 지난 2013년부터 대나무쥐를 키워 팔아온 광시장족 자치구의 셰프지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다. 올해 37세 그는 판로가 막힌 2,000마리의 대나무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골에선 심거나 키우거나 둘 중 하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했던 유자 심기는 실패해 이젠 광시장족 자치구 정부가 권장한 대나무쥐 키우기로 돈을 버는가 싶었는데 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시 자치구는 그동안 빈곤 타파를 위해 대나무쥐를 키우는 농가엔 한 마리당 56위안에서 120위안의 보조금까지 지급해왔다. 닭 한 마리당 7에서 15위안의 보조금보다 더 많은 농가가 대나무쥐 사육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광시에서만 1,800만 마리를 키우게 됐다. 그러나 지난 8일 농업농촌부 발표에서 대나무쥐가 식용 가능 동물에서 제외됨으로써 몰살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은 8일 발표가 중국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아니란 점이다. 농업농촌부는 5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나무쥐가 식용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셰프지에는 다시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그가 하고 싶어하는 양돈장을 만들려면 80만 위안이 든다. 한데 과거 대나무쥐 양식업을 위해 대출받은 돈까지 있어 양돈장을 만들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무려 16년이 걸린다고 한다. 빈곤 타파의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 신종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을 맞아 좌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된서리를 맡게 된 대나무쥐 양식도 중국 야생동물 양식 산업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서 양식하는 야생동물 종류만 100여 종의 종사자는 2016년의 경우 1,409만 명이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산업 가치는 1,250억 위안이 넘는다고 한다. 야생동물 식용 금지가 중국 경제엔 또 하나의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